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연구 초빙 교수로 있는 이승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3D Data Analysis and Reconstruction using PCA and Ellipse Fitting for Height Level Sensor. 하이트 레벨 센서, 그 중에서 홀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3D 데이터로 표현하고, 그거를 제가 원형으로 회전했는 궤적이 나옵니다. 그 궤적을 이제 타원 정합을 해서 PCA를 이용해서 축을 만들고 그 평면으로 사형을 시켜서 타원으로 정합해서 그 특징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홀 센서는 요 지금 여기에 좀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보드에 여기가 홀 센서인데, 이 홀 센서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XYG 방향의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자기장의 변화.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홀 센서에서 볼 조인트가 뭐냐면은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하나인데 서스펜션에 부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이제 움직임, 각 기울여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볼 조인트의 움직임을 이제 홀 센서 자기장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자기장의 변화가 이 볼 조인트 끝에 이렇게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 자석에서 그럼 자기장 볼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석이 움직이고, 그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고, 그 자기장의 변화가 이 센서에서 측정되어서 데이터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이런, 원래 이 홀 센서 위에 이 홀 센서를 이제 서스펜션에 딱 붙이고, 그러면은 이 볼 조인트, 서스펜션에 있는 볼 조인트가 정상적으로 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어느 뭐 사고 그 뒤틀어서, 사실 이 측정, 이 마그넷에서 측정 들어오는 자기장의 각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단순히 자기장 그 홀 센서에 측정되는 값 하나 가지고 이 볼 조인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것도 난해하고, 볼 조인트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기울어져서 여기에 있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이 그림처럼 한 빙글빙글 돌리면서 회전을 시켜서 원형 궤적을 만듭니다. 그럼 이 원으로 만들어진 궤적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정상적으로 놓여져 있을 때의 중심점이니까 그때의 위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 볼 조인트가 그 센서의 정위치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 빙글빙글 돌리고, 또 살짝 떨어진 0.5cm 띄어서 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Y축으로 움직이면서 쭉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그림처럼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여서 측정했는데, 요거 그래프는 수평으로 원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치 센서가 아니라 이 자기장이 들어오는 센서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XYZ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오고 그게 XYZ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측정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움직이는 그림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란색과 초록색 가장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원이 그 처음에 노란색이 정 위치에 있는 건데, 노란색이 가장 커다란 원의 형태를 띠고, 이제 주황색 보라색이 조금 떨어진 건데 살짝 기울어지면서 원의 크기는 뭐 큰 명확한 변화가 안 보이는데, 초록색 파란색이 되면 원이 기울어지다 못해 이제 완전 뒤집히면서 크기가 아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으로 그렸는 게 똑같이 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3D로 제가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돌려보면 이게 타원 형태로 좀 찌그러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원의 크기가 아니라 타원으로 정합을 해서 타원의 크기와 찌그러진 정도를 이용하면은 이게 뭔가 특징점을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이제 타원 정합에 대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먼저 분석 결과 보면 이렇게 타원 정합, 장축, 굵은 직선으로 장축과 짧은 직선으로 이제 단축 이런 걸 표현해 봤는데, 장축과 단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감각적으로는 이게 좀 더 작아지네 하는데, 이걸 뭔가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원으로 정합을 해서
그 수학적으로 넓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원 정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원 정합은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데이터가 중심화, 데이터가 지금 붕 떠 있는데 이제 중심에 맞춰서 이걸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평행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PCA라고 해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성분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 현재 데이터들이 어떤 게 주축이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 데이터는 1,0,0, 0,0, 0,1,0, 0,0,1 세 개의 축으로 좌표를 이용하면은 이 기울어져서 어떻게 축으로 만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PC 이용해서 공분산 행렬 계산하고 고유값 분해하고 고유값을 정렬해서 고유값이 제일 큰 순서대로 두 개를 뽑아오면은 중심이 되는 두 개가 뽑혀 나오고 그 주요 성분을 포함하는 벡터로 평면을 만들면은 이제 이 타원을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차원의 데이터를 고유값을 계산하니까 똑같이 고유값 벡터 3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축은 법선 벡터, 평면의 수식이 되는 그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개 뽑아내고 그걸로 주요 평면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붕 떠 있는 3차원 데이터들을 사형을 시켜서 평면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평면에 이제 데이터들이 쭉 모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타원 정합을 하면은 이제 타원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 마이너스 몇백 이렇게 붕 떠 있는 데이터들인데 데이터 중심에서 그냥 적당히 일단 1차적으로 평균점을 이용해서 평균점이 0,0, 되도록 움직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PCA를 하게 되면은 주요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가장 긴 요 벡터, 그리고 짧은 벡터, 그리고 하나는 길쭉한 기울어진 요 법선 벡터 이렇게 되고, 그럼 그 중에서 두 개 축을 하면은 두 개의 축을 포함하는 그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가 결정됩니다. 이제 이 평면이 이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면에서 이제 사형을 시키면은 이 그래프들이 이 점들이 가장 원형을 유지하면서 사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타원을 정합하면은 이와 같이 타원이 만들어지고 장축과 단축이 결정됩니다. 이 뒤는 사실 필요 없는데 이제 보기 좋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기울어졌으니까 원점 위치로 옮기고 이제 요거 돌려서 X축, Y축으로 장축, 단축이 오게 바꿔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데이터가 이렇게 다섯 번 회전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요 5개 데이터를 똑같이 이 과정을 겹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5 원운동이라 되어 있는 15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4.5, 15.5는 좌우로 이제 0.5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의 데이터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좀 원에 가깝고 크기도 큰 상태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데이터, 큰 오차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13.5와 16.5는 1.5 플러스 마이너스 1.5씩 오차가 났습니다.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원의 크기가 이 빨간색 영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그리고 기울기도 장축과 단축의 비가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 궤적은 이제 다시 복구해서 한번 그려보았고요. 이런 타원 장합이 하니까 이제 그 뭔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오차가 보이고 이런 원형 궤적을 통해서 볼 조인트의 상태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타원의 크기와 비율이었고요. 하나 더 하면은 앞에서 봤듯이 점점 요 노란색을 기준으로 주황색이 기울어졌는데 파란색은 아직 90도로 넘어 130도 이렇게 확 꺾입니다. 그리고 초록색도 보라색은 이제 한 45도 꺾이는데 1.5cm 오고 나니까 기울어져서 190도 넘게 뒤집혀 버립니다. 이런 각도 변화를 이제 반영하니까 원래는 이제 각도가 0도에 가까운데 좀 뒤집어서 반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거의 한 360도, 여기 3.14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파이에 가깝고 여기서는 1.7, 거의 1.5 정도, 정상은 90도에 가까운 이하의 값을 보였고 그 밑으로는 이 각도가 아주 작아지는 이런 경우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크기의 경우에는 원의 크기를 뭐 이거는 제가 뭐 제포만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할 수는 없는데 한다 하면은 정상적일 때를 기준으로 50% 넓이가 뭐 한 50% 이하면은 뭔가 크게 어긋났다. 그리고
각도의 경우는 여기 1로 1과 0.6 정도 되니까 한 0.8, 20% 이상의 비율, 크기 비율이 많이 찌그러졌다. 20% 가까이. 그러면 이제 뭔가 궤적이 찌그러졌으니까 많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이 각도를 통해서 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뭐 AND 조건을 하건 OR 조건을 하는 거는 뭐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면은 이제 이 문제를 찾았으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방향으로 다시 고쳐야 되느냐? 그거는 요 각도를 이용해서 이 법선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 요게 찌그러졌으니까 이렇게 장축 방향으로 장축이 가리키는 방향 그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제 점점 장축이 찌그러지는 게 동그랗게 펴지면서 정상에 가까운 위치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요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현재는 Y축 방향으로만 이걸 평행 이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반대로 X축 방향으로도 실험을 해봐서 진짜 이 방법이 맞아 떨어질지 그리고 만약 X축, Y축 두 개 다 어긋나 버리면 찌그러지고 이쪽도 찌그러지면 결국 그쪽에서도 원 형태가 되니까 그럼 X, Y가 모두 찌그러져 멀리 떨어져 있는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거면은 이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거를 진단을 할 수 없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데이터가 아직 획득 과정이 좀 난해해서 이 신뢰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난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지금 Y축 변화만 하고 있는데 X 방향으로 돼서 이 모눈종이처럼 좌표 평면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해서 과연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어느 방향으로 밀어서 복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개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